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이담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논문 작성법에 대해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기획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통해 논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영상은 논문 작성법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으며 논문의 형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은 특정한 논문의 가장 첫 장입니다. 혹시 이러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자주 봤나요? 여러분이 대답하실 때 1에서 4 사이에 한 숫자를 정해주세요. 1은 본 적 없다, 2는 한 번 봤다, 3은 가끔 봤다, 4는 자주 봤다입니다. 어때요? 한 숫자를 고르셨나요? 슬라이드에 나온 논문은 한국행정학부에 실린 일반 논문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첫 장입니다. 이러한 논문은 전부 일정한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논문의 형식을 이해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같이 논문의 형식은 초록,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가설, 연구 설계, 분석 결과, 결론, 참고 문헌 이렇게 8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거의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8단락의 형식을 따르며 이는 연구자들 간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논문의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독자들과 여러분의 연구를 소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논문은 8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상에서는 각각의 단락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에서 1에서 4 중 어떤 대답을 골랐던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논문의 개략적인 이해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직접 관련 문헌들을 찾아보시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또한 모르는 사항이 있을 때 배정된 지도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또 질문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문을 본격적으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간략한 개략적인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8개의 단락 중에서 먼저 초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록은 논문의 가장 첫 장에 작성하는 단락으로 여러분은 약 500자 내외로 이 초록을 작성하셔야 하고 초록에 담기는 내용은 여러분이 작성한 논문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다 작성하고 난 후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초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다 쓴 후에 독자들에게 논문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글이 초록입니다. 독자들이 여러분의 그 20장이나 되는 논문을 바로 다 읽게 하도록 혹은 읽기 전에 어떤 개략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글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초록의 역할입니다. 이 초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그리고 이 연구의 시사점, 이렇게 4가지가 초록에 담겨야 합니다.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앞서 제시한 논문의 초록을 슬라이드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논문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조직 가치가 개인의 공공봉사 동기 및 업무 열의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초록의 구성 요소이고, 두 번째, 이 연구가 이제 공공부문 종사자의 직무인식 조사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매개 효과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역시 초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 가치가 개인의 공공봉사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발견했다는 것을 결론으로 알 수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초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조직 가치 전달에 있어서 내재와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입니다. 이 초록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춘 초록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집어넣으셔서 초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초록을 다루어 보았고, 이후 이제 서론, 이론적 배경 등등 그 8단락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차근차근 다루어 나갈 테니까 지금은 이 초록에 대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원래 이제 초록 이후에서는 서론부터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단락은 조금 더 긴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이후 영상에서 저는 다룰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초록, 그리고 이후 다룰 것은 참고문헌입니다. 이 참고문헌까지 보신 후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역시 논문을 작성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경우 연구자들이 많이 이제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어떤 이제 형식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엉망이 될 경우 많은 경우 이제 그 독자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또한 그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제출하게 될 어떤 공모전이나 어떤 논문의 대회에서 이런 참고 문헌의 정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이 첫 영상에서 이 참고 문헌 및 논문의 작성 규정을 강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국행정학보의 편집 규정을 따를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물론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신 후 참고문헌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형식에 대한 저희끼리 어떤 저희와 그 학회 연구자들과의 약속이므로 가장 중요한 정보만 미리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분량은 A4 20매에서 30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꼴은 바탕체로, 크기는 11로, 장평은 100, 자가는 0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떤 글자나 규격에 대한 약속이고요. 참고 문헌을 작성할 때 국내와 외국 문헌을 구분을 하셔야 하고,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국내 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외국 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참고 문헌을 쓸 때 저자, 출판 연도, 제목, 출판 사항의 순서대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정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규정은 이제 첨부를 해드릴 한국행정학부 편집 규정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논문에 참고 문헌 및 그 논문 작성 규정을 지켜서 논문을 완성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가장 최근에 이제 한국행정학부에서 출판된 논문의 참고 문헌을 보시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에서 봤던 것은 논문의 형식 중에서 8단락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여기에는 초록,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가설, 연구 설계, 분석 결과, 결론, 참고 문헌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은 초록의 작성 방법 및 참고 문헌의 작성 요령입니다.
초록에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충족시켜서 여러분이 초록을 500자 이내의 단어로 이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에서는 각각의 그 8단락에 이제 이 2단락을 제외하고 6단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